지금 여러분께서는 김경래 기자의 최강 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네, 모레부터 황금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4월 4일 날 만약에 5월 4일 날 만약에 휴가를 낼 수 있다면은 6일 연휴가 되는 거죠. 여행들 많이 준비하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막 사회적 거리두기 이래가지고 많이들 못 다녀주셔가지고 봄이 돼서 따뜻한 봄을 좀 즐기시러 가실 것 같은데 걱정이 많습니다. 방역 당국도 걱정이 많고 제주도가 걱정이라고 합니다. 제주도에 뭐 18만 명이 찾을 거 아니냐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 좀 여행을 자제해달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제주도 원희룡 제주지사 연결해서 지금 상황 좀 여쭤보고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걱정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행부터 좀 여쭤보죠. 그 재난지원금 얘기는 조금 이따 여쭤보고요. 지금 신규 확진자 수가 뭐 한 10명 전후로 해가지고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정된 분위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황금 연휴 때 제주도에 많이 갈 거라고 많이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될 것으로 보이세요? 지금 보시면은? 예,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해서 한 18만 명 정도가 현재 예약이 돼 있어서요. 예약만 18만 명이에요? 예. 아, 걱정이 많으시죠? 당연히 환영을 해야 되는데 예. 예, 관광객 오시는 건 환영인데 코로나는 오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절대 오지 마라 이건 아니고요. 네. 오시게 되면 그동안 청정했던 제주인 만큼 네. 좀 특별한 마음의 준비와 방역에 대한 협조를 해주실 그런 의무를 다할 책임감을 갖고 오시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까요? 어떤 것들이 지금 진행이 돼요? 방역 관련해 가지고? 우선 조금이라도 이상한 증상이 있으시면 네. 혹시 일행들이 다 가더라도 오지 예. 않으셔야 되고요. 예. 저희가 공항에서부터 발열 기준을 좀 낮춰가지고 네. 조금이라도 몸에 이상기가 있으면 저희들이 동선을 차단해서 진단도 하고 진료도 해드리겠습니다. 대신 미리 신고를 하시면 저희들이 신원도 보호하고 철저히 지원해드리겠고요. 네. 이걸 그냥 숨기고 그냥 괜찮겠지 하면서 돌아다니다가 네. 민폐를 끼치게 되면은 네. 제주를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일행들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가 어쩔 수가 없거든요. 네. 발열 기준을 낮췄다 그러면은 몇 도 이상이면은 어떤 그 37.3도. 아. 부터는 저희들이 그 건강 상태도 좀 질문도 하고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컨대 37.3도가 넘는 사람들은 제주도에 못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그렇진 않고요. 그렇진 않아요. 오시면 저희들이 의사나 전문가들이 네. 조금 더 상세하게 질문도 하고 그다음 방역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인 네. 그런 협조 요청들을 하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의심스러운 분이 있어가지고 진단 검사를 하게 되면은 네. 그 진단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격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네요, 그죠? 네, 저희들이 예. 시설도 다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완벽하면 본인이 자가격리를 하면서 저희가 연락을 해도 될 텐데 네. 그게 일행들에 대한 그 걱정이라든지 염려가 되신다면 네. 저희들이 그 생활의 편의까지도 네. 저희들이 제공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거는 몸에 이상이 있으면은 제주도 여행은 좀 어디 여행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여행은 좀 자제하는 것이 먼저겠네요, 그죠? 예, 우선 자제하시고 네. 또 원래는 괜찮은 줄 알고 왔는데 제주도에서 입도 네. 과정이나 여행 중에 네.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네. 바로 신고를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런데 18만 명이 한꺼번에 들어오면은 6일 동안에요. 네. 이게 전부 다 검사하고 이렇게 다 체크할 수 있는 여력은 있나요, 제주도가? 그래서 공항에서부터 예. 저희들이 1m 간격을 두고 한 줄로 오시게끔 할 테니까 네. 조금 불편하실 거예요. 예. 근데 그 거리만 유지하면요. 네. 제주도는 상대적으로 야외 공간도 넓고 그 청정하고요. 예. 또 관광 시설들도 저희들이 엄격한 방역 그 질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협조만 해주시면 네. 저희들이 관리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주도민들은요. 네, 지금 이제 한동안 관광객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너무 엄격하게 통제를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당연히 있으시겠죠.
있죠. 예. 경제가 어려우니까요. 네. 근데 경제보다도 안전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안전이 무너지면 네. 현재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이 어려움이 기약 없이 길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 조금 고통이 있더라도 네. 이것을 우리가 청정 방역을 지켜내서 네. 회복기를 기대하는 그런 기약할 수밖에 없죠. 네. 이 여행과 방역 두 개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6일이 될 수 있을지 아마 전 국민들이 제주도를 이렇게 관심 있게 바라볼 것 같습니다. 네, 저부터도 특별 집중 근무를 하겠습니다. 네. 그 국경 수준의 강화된 방역 체제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는 공항과 항만에서만 관리가 되면 네. 국경처럼 네. 그 지역적으로 차단이 돼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주도 예약하시거나 혹시 가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요걸 염두에 두시고 네. 책임감, 의무감을 좀 갖고 들어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네. 그런데 지금 일전에 제주도를 그 모녀가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는 모녀가 여행을 했다가 문제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네. 미국에서 유학 갔다 온 그 분이요. 예. 그분에 대해서 제주도가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예, 저희들이 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서 네. 현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의심 증상이 본인 스스로 자각하고 있거나 있는 사람들 혹은 격리 대상자가 이렇게 제주도에 온다면은 그분들에 대해서도 어떤 이런 소송이나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나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고요. 네. 저희들이 본인이 노력을 한 거에 대해서는 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이해도 하고 도와드려야 되는 입장이고요. 네. 지난번에는 경우가 너무 심했다라고 봐서 네. 이건 따끔한 경종을 울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예. 어떻게 보면 일벌백계 차원이었거든요. 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 근데 제주도에 가면요. 제주도에도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놀이시설도 있을 것이고 뭐 전시시설 이런 게 그런 것들은 다 열려는 있나요? 예, 대부분 열려 있고요. 예. 대신 그 안에서부터 마스크라든지 세정제 그리고 간격 유지하는 것. 그래서 저희는 돌나라방끼리도 지금 다 2m 간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마스크 다 쓰고요. 예. 이 제주도 가시는 분들 즐기는 건 좋은데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할 각오는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최소한의 타인에 대한 배려와 예의 아니겠습니까? 네. 시민 의식이라고 봅니다. 예. 자, 재난지원금 얘기도 해볼게요. 제주도도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지난주 온라인 접수받고 이번 주 주민센터 창구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예. 이미 한 4만 5천 세대에 150억 원 예. 이미 계좌에 다 입금을 했습니다. 제주도는 얼마씩 줘요? 저희가 4인 가구 기준으로 예. 50만 원요. 여기는 어떤 소득이나 이런 거에 대한 구분이 있나요? 중간 소득보다 적은 분들에게 드립니다. 그러니까 중위소득 100%. 예, 거기에 50%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위 50%에게 주는 지급하는 방식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게 선별하는 과정에서 좀 원활했네요. 이게 저번에 김경수 경남지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선별 과정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주도 상황은 어땠나요? 그래서 저희가 100% 완벽할 수는 없지만요. 네. 건강보험 납부 금액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잘랐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우리 공무원하고 공기업 근무자들은 양보 차원에서 제외를 했고요. 그래요. 도지사부터 받으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 일단 이쪽은 제외를 하는 걸로 해서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이 2년 전 건강보험 기준을 가지고 보험료를 내고 있더라고요. 예. 지역보험 가입자가. 예. 이 부분은 좀 사각지대가 있어서 예. 우리가 2차, 3차 지원할 때는 어떻게 보완을 할까. 왜냐하면 꼭 필요한 분한테 가급적이면 충분한 금액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그나마 소득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분들은 양보를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지급 기준을 평가를 한 다음에 네. 다음번에는 필요한 분들에게 조금 더 정확히 갈 수 있도록 개선을 할 생각입니다. 예.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여야가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인 합의는 이루어진 것 같아요.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고소득층은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회수를 하겠다. 일정 부분. 이 방안에 대해서는 지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뭐 근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방법론의 차이라고 보고요. 예. 문제는 재원이 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효과가 나도록 줘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는 방법론에서 이견이 있을 수는 있는 거고요. 예. 저는 뭐 100% 주느냐 70% 주느냐 이거보다는 네. 우선 지금 삶의 기반이 지금 흔들리고 있고 가족관계 깨지고 친구들한테 돈 빌리다가 인심 잃고 지금 국민들이 네. 극단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네.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빨리 좀 지급을 하고요. 네. 대신 여유가 있는 분들은 기부를 하든지 저는 뭐 더 정확하다면 지급할 때부터 네. 줘놓고 기부해라 해서 기부 안 하면 나쁜 놈으로 보는 것보다는 네. 원래 이걸 정확히 선별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네. 만약에 그게 기준이 어렵다면 네. 뭐 지금 같은 방식도 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속도가 중요하다 방법론보다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아까 이제 한정된 재원이라고 하셨는데 재원 마련 중에요. 지금 1조 원이 원래는 추가적인 재원 중에 1조 원이 원래는 지방비로 지자체 지방비로 충당할 계획이었는데 그걸 국비로 지금 미래통합당이 얘기를 해서 국비로 좀 전환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 이 지방비가 네. 여유가 있는 데들 뭐 서울이나 경기도는 돈이 많은 편인데 네. 지금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는 아예 최소한의 지원금도 못 주는 지자체들도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는 지금 전체 지원금도 전체 지급한 다음에 자발적인 기부를 받고 있는데 네. 어려운 지자체를 기준으로 해서 이건 국비로 부담을 해주고요. 예. 여유 있는 지자체들은 또 다른 방식의 기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원래 이제 정부 안도 보면은 20%는 지방 재정으로 부담을 하기로 돼 있어요. 그게 이제 따져보면 한 2조가 넘는데 네. 이게 제주도 입장은 어떻습니까? 여유가 있습니까? 이 정도 할 수 있는? 저희는 여유는 없습니다만은 예. 어차피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빠듯한 사원에 저희는 먼저 세출 조정부터 해서 재원을 조달하고 네. 그다음 국비를 지원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정부에서 정해지면 네. 저희는 나름대로의 조건에서 최선을 다해서 재원을 마련해서 네. 가급적 최대한 어려운 시기에 도민들에게 지원하려고 합니다. 혹시 만약에 국회 과정에서 뭐 디테일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좀 미뤄지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럴 경우에 대통령이 긴급재정 경제 명령권 이런 거라도 5월 중에는 발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지사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발동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면 당연히 발동해야죠. 아하, 예. 아니 이럴 때 쓰라고 헌법에 권한이 있는 거고요. 예. 지금 우리 인체로 치면 다리가 네. 부러져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빨리 붙이면 후유증도 적고 회복도 빨라지는데 네. 시간이 끌수록 예. 후유증도 많이 생기고 치료비도 많이 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가급적 여야 합의 그리고 방법론을 이견을 좁혀야 되는데 네. 그게 도저히 이건 뭐 치료의 타이밍을 놓치겠다고 한다면 그때는 대통령이 정치적인 책임과 국민에 대한 양해를 구해서 네. 권한을 발동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원효영 지사님 연결한 김에 정치 얘기도 이것저것 여쭤보려고 했는데 제 마음속에는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자, 지금 미래통합당이 위기에 빠졌습니다. 총선 이후에. 원희룡 지사님이 구원투수로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예, 미래통합당이 예. 국민이 뭐가 어려운지 국민의 마음속에 뭘 바라고 있는지에 대해서 네. 전혀 그 자각과 국민으로부터 멀어진 이유에 대해서 지금 처절한 자기 진단을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뭐 구원투수 이전에 예. 처절한 진단과 앞으로의 해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 저부터도 예. 정말 처절한 고민들을 함께 할 생각입니다. 예. 그 말로 대신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김종인 비대위 관련된 논란 오늘 뭐 전국위원회 열리고 이런다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당을 제대로 그 국민 눈높이에 맞게 바꿀 수 있는 분이라면 네. 저는 정말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일을 맡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찬성하시는 입장이시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잘 해낸다는 조건 하에서요. 예. 요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시간 없지만 40대 경제통 얘기 나왔는데 요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분들이 예. 사람을 키우고 네. 여러 그 주자들이 뛸 수 있는 네. 그런 열린 무대가 만들어져야 희망이 생기겠죠. 네, 알겠습니다. 짧지만 뼈 있는 대답이셨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였습니다. 김경래 최강시사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8시에 2부로 돌아옵니다.